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때문에 우리가 정치인의 이 쇼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최근에 가장 핫한 쇼가 있습니다. 무슨 쇼요? 쇼. 그거 너무 올드하고요. 그래? 이런 사이다. 저 쇼라는 말을 함으로써 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이번에는 문제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쇼라고 지금 느끼고 있고. 그래? 무슨 쇼를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옥탑방 쇼라고. 옥탑방 쇼? 예, 한여름에 에어컨도 없이 옥탑방에 거주를 자처하신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대체 왜 옥탑방에 그 삼덕에 가셨는지 이해는 안 돼요. 그래요? 네, 그래서 다들 쇼라고 이제 말을 들은. 근데 그분이 혹시 옥탑방에 로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 그러던 게 있잖아요. 옥탑방에서 서울에 뭐 달인지 숲인지 뭐 이래가지고. 그분은 본인이 밝히시기로는 굉장히 원대한 뜻이 있으셨습니다. 무슨 원대한 뜻이요? 이 사연에 나오는데 사연이 왔어요? 사연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머리가 복잡한 애청자입니다. 두 분은 정말 MB나 박근혜 또는 과거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과 같은 일반 정치인들보다 나은 정치인인데 이런 저의 생각에 혼란이 왔습니다. 그 계기는 바로 박원순 시장이 강북구 삼양동 한 옥탑방에 현장 시장실을 차렸다는 소식과 우리 문 대통령께서는 광화문 맥주집에서 직장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맥주를 하면서 소통을 했다고 하는 뉴스들 때문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 시민의 일상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겠다는 제 의지는 폭염보다 더 강하다며 현장에서 서민 거주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답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에 따르면은 이런 현장 체험은 이미 6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은평 뉴타운 아파트의 분양률이 너무 낮자 직접 그 아파트에 입주해 8박 9일간 현장 시장실을 차려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현장에 갔더니 대책을 찾아서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죠. 저도 현장 경험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 잘 느낀다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강남북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박 시장의 시정 구호나 목표이지 문제는 아니잖아요. 에어컨 없는 옥탑방에서 폭염과 싸울 시간에 왜 강남북 균형 발전이 지금껏 안 됐는지, 현재의 해결책이 가진 한계는 무엇인지 파악을 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당신이 폭염 속에서 부채를 휘두르고 고무신 신는 사진을 언론에 보이기만 하면 강남북 균형 발전이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이 더위에 왜 저의 우상인 정치인들이 더위 먹는 행동을 하는지, 정말 그들을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건 무엇인지 그 놀라운 효과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분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옥탑방 현장 체험을 하시는 걸까요? 자신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데 박사님, 이런 상황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리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광화문 맥주집에 방문해서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 현안 관련해서 구직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 대통령이 들으러 간 이야기는 언론에 계속 나온 소리거든요. 특별히 새로운 이야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죽겠다, 힘들다, 안 된다 등의 소리만 나오거든요. 이런 백성들이 어렵고 징징 짜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왕과 같은 우리 대통령의 역할이기는 하겠죠. 국민들을 위로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겠다는 걸까요? 사실 이 모든 모습들이 선거철이었다면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 언론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오려고 싸우는 후보들 사이에서 어쩔 수 없겠지. 나는 이런 문제 중요하게 여기는 예비 정치인, 예비 서울시장, 예비 대통령이다.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는 거겠지. 이렇게 이해를 할 텐데요. 지금은 선거도 끝났잖아요. 대체 이분들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문 대통령과 박 시장에게 호감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분들이 서울시장이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일을 제대로 잘 찾아서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이분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야당의 하태경 의원은 박 시장에게 임기 내내 옥탑방에서 직무를 하라고 한 소리 하더군요. 박사님이 잘 쓰시는 용어인 쇼를 박 시장이 하고 있다는 지적이겠죠.
이분들이 쇼가 아닌 그분들의 능력과 역할에 맞는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인식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네, 진짜 사연 주신 분이 참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막 공감이 되네요. 이분들이 더위 먹었나 봐요. 제정신인가요? 뭐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제가 우상같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치인인데 얘들이 하는 짓이 왜 청와대에서 놀고 먹은 박근혜하고 비슷한. 근데 약간 좀 결이 다르지 않나요?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가서 그냥 정말 이 행사에 있고 내가 행사에 잠깐 방문한 사람으로서 이런 일들이 있구나 이런 쇼들을 많이 했는데 네. 박 시장은 자기가 주장하는 그 대책을 찾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무슨 대책을 찾는 거예요? 그 페이스북에서는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시민의 일상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강남이랑 강북이랑 발전 차이가 너무 크고 특히 그렇죠. 강북의 이 삼양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옥탑방 그 조그만한 1층 단층 집들 주거 밀집 지역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들이 평소에 사시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테니 그렇죠. 이걸 그렇죠. 해결하겠다. 그러면 박 시장이 옥탑방에 딱 한 달 살면 갑자기 그 삼양동에 있는 모든 옥탑방이 마치 재건축된 듯이 아파트로 샥 변신을 하고 지저분한 그 거리가 샥 개비가 되고 이런 홍해의 물결이 쫙 갈라지면서 쫙 도로가 생기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군요. 너무 물리 법칙을 뛰어난 결과잖아요. 그런 상상. 그러면은 아니, 그럼 시민님께서는 어떤 그 사시는 거에 대해서 어떤 거를 기대하세요? 어떻게 되기를 바라세요? 그러게요. 사는 거에 예, 네, 옥탑방에 살면 강남북 격차가 어떻게 해소가 돼요? 그러니까 그 서울 시민들이 그래서 박 시장이 이렇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 뜨거운 여름날 거기 가서 살 정도로 진심을 다해서 대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구나. 이 노력에 약간 그렇죠. 그래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그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에어컨 떼내고 제가 땀을 빨빨 흘리면서 앉아서 공부를 하는 고문이에요. 아니 자기가 그래도 땀을 흘리면서 공부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부모님이 뿌듯하게 제가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셀프 고문을 본인이 이 강남북 이 격차를 해소하는 거라고 믿고 있으시다면 그건 제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정신 아니신 거죠. 그런가요? 예, 물리적으로 거기 더운 데서 살아서 그 삶을 이해한다라고 전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그래요? 왜냐면 서민도 되게 계층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 모든 서민 체험을 다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험 삶의 현장 이래가지고 TV 나와가지고 오늘 몇 시간 일했습니다. 그래서 23,000원 우와 이러고 우리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쇼인가요? 아니면 진지한 체험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한 그 노동의 대가를 사람들을 위해서 바치는 숭고한 봉사정신의 일인가요? 전 체험 삶의 현장이 차라리 더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 그게 낫겠죠. 네. 차라리 그럼 박 시장이 그 옥탑방에서 땀 흘리는 그 쇼를 하지 않고 삼양동 길에서 쓰레기를 좀 청소를 한다든지 그걸 한 2시간 하고 청소부 돈을 받아가지고 서울시에 내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그게 강남북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좀 더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거 아닐까? 직접 거기서 살아봐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민심을 파악한다라고 생각을 하신 게 아닐까.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이분이 은평에서 사신 다음에 본인이 어디로 옮기신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시장 관사를 어디에 셋업하신지 아세요? 북촌에 한옥을 빌려가지고 좋은 데 사시네요. 북촌이라면서 다 그렇죠. 북촌에 한옥을 빌려가지고 시장 관사로 지금 살고 계세요. 그런데 박 시장이 거기 살면 북촌의 그 이웃 동네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시위?
시위 왜 시위하는지 아세요? 관광객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원래 북촌이 참 한적한 한옥도 있고 정치가 있는 지역이었는데 이 관광객들이 엄청 몰려오고 관광버스들 거기 줄려 있어가지고 완전히 거기 사는 사람들은 진짜 동네 동물원 취급받은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거기 주거 환경이 엄청 나빠졌어요. 박사님 말씀은 은평에서 그 대책을 세웠던 것처럼 북촌의 문제도 대책을 찾았어야 되는데 본인이 거기서 벌써 옮겨간 지 1년이 됐는데도 거기에서 있는 대책도 제대로 못 세워가지고 지금도 거기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플랜카드 있으면서 관광객들 제발 좀 조용히 하세요. 서울시는 이 북촌의 주인이고 주민들은 노예다 뭐 이런 식의 플랜카드도 걸려있는 데가 북촌이에요. 박 시장이 심지어는 시장 관사를 거기서 거의 20억인가 10억인가 전세 내가지고 거기 갔는데도 그 동네 문제 해결 못했는데 갑자기 삼양동까지 왜 또 시장실을 만들어가지고 희한하게. 그리고 예를 든 게 은평 뉴타운 아파트가 분양률이 너무 낮자. 당신이 거기 살아가지고 그것도 그때는 8박 9일만 현장 시장실을 했대요. 그랬더니 싹 다 분양됐대요. 박원순 시장 산다고 거기 살고 싶을 정도로 박원순 시장님 매력적이지 않은데요? 아파트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아, 본인을 정우성 정도 네. 생각을 하는. 박 시장님의 심리는 내가 과거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네.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은 뭔가 좀 대책이 잘 나올 거고 또 이런 모습 보여주면 시민들이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해서 좋아하겠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하신 걸까요? 그것도 웃기는 게요. 이게 이제 우연에서 일어나는 어떤 조그만의 성공의 경험을 또 그대로 일어날 거라는 착각을 했을 때 대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상당히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지금. 그럼 이때 은평 뉴타운 분양률이 왜 올라간 거예요? 분양률이요? 네. 지금 부동산 값이 확 올라가고 은평 뉴타운이 박 시장이 8박 9일 날 있었어가 아니라 그 동네에 쇼핑몰이 막 생기고 전체 부동산 가격이 확 올라가는데 상대적으로 비교적 은평 뉴타운이 미분양된 게 갑자기 그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치인의 역할이 무엇인가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본질은 정치인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모습을 유권자에게 보여줘야 되는가. 그렇죠. 지금 박 시장이 하고 있는 일은 진짜 서울시장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뭔지를 모른 채로 무조건 연예인처럼 인기 끌만하고 관심 끌만한 일을 하기만 하면 내가 사람들한테知名度도 올라가고 일하는 척 보일 수 있을 거라는, 지금 연예인하고 서울시장을 구분을 전혀 못하는 지금 심리 상태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 아닌가요? 문제 해결을 하려는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문제가 뭔지도 모르겠고요, 사실. 이야, 우리 둘리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서울시에 근무는 안 하시죠? 아, 예. 네, 이거는 우리 확실히 알 수 있겠네. 이분이 여기 사연에 문제가 강남북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했거든요. 근데 강남북 균형 발전이 뭔지. 근데 강남북 균형 발전은 말 그대로 구호, 정치적인 구호지. 또 본인이 지향점 할 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소득 불균형, 빈부격차 해소. 박사님이 노회찬 의원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네. 뭐 청렴함 이런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용어로 자기 얘기하는 정치인들 조심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것도 그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게요. 현상 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강남 북균형 발전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우와! 둘리 씨, 다음 서울시장으로 나가실 거예요? 아, 이걸 보면 사람들이 저를 뽑아줄까요? 당연하죠. 문제 해결 능력이 제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야, 어떡해. 그럼 지금 박 시장은 파충류 시점보다도 더 못한 문제 해결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표율이보다 더 뛰어난 거죠.
박 시장님은 둘리님을 보좌진으로 채용하셔야겠네요. 아, 그럼 저는 시원한 데서 일 처리하실 수 있게 아이디어를 낼 텐데. 그러게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나. 그런데 이분은 진짜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하고 구호를 구분을 못하다 보니까 이 땡볕에 밤에 요즘에 열대야 때문에요 숨이 콱콱 막히거든요. 에어컨 안 키면 진짜 계속 새벽마다 깨요. 그럼요. 잠을 못 자요 아예. 그런데 이거 자기 고문을 하는 이 상황이 반복되면요, 낮에요 에어컨 있는 상황에 가면요 완전히 푹 늘어져 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하면 네. 감기 걸려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 박 시장은 연세도 있으신데 그쵸. 지금 이거를 한 달 정도 겪게 되면요 이분이요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질 거예요. 그 건강을 걱정하셔가지고 문 대통령께서 선풍기를 보내주셨거든요. 아니 이게 부창부수도 아니고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지? 아, 저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왜 선풍기를 보내주셔서 선풍기를 저라면 던졌을 것 같거든요. 에어컨을 보내야지. 차라리 그래. 그 옥탑방에도 에어컨 설치할 수 그럼요. 있다 라고 에어컨 보내고, 옥탑방이라든지 이런 뭐 낙후된 지역에서는 전기세를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라는 긴급 명령을 발동을 해야지. 지금 이런 쇼 상황에 너무 빠져들으셔가지고 진짜 문제가 뭔지, 그걸 해결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여기서 좀 빠져나오셔서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러게요. 이 두 정치 모두 지금 예. 거기서 못 빠져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 문 대통령께서 이 호프집에서 갑자기 만나셨잖아요, 시민들을. 그렇죠. 그리고 자영업자, 랑- 구직자, 소상공인을 만났대요. 네, 박 시장이 현장에서 내가 이 서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겪겠다랑 되게 같은 맥락인 거죠. 이 어려움을 직접 겪는 사람들의 사람을 이야기를 만난다. 듣겠다, 네. 만나겠다. 소상공인 또 구직자 그 친구들을 왜 만났는지 아세요? 그 최저임금. 그렇죠. 네. 최저임금 때문에 이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 죽는다고 하니까 그 힘든 이야기를, 여러분 힘든 이야기를 욕만 하지 말고 직접 저한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픔이 좀 나눠지고 여러분들이 좀 용기를 가지지 않겠어요? 대통령은 어떻게 달라야 돼요? 둘리님은 그러게요. 어떻게 대통령은요 달라야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죠. 해결해야죠. 아, 근데 어떻게 박사님도 해결돼요? 해결해 주시는데? 나는 내 전문성을 발휘해가지고 해결을 하면 대통령이 전문성을 발휘해가 해결을 해야죠. 대통령의 전문성이라는 거는 뭐예요? 어떤 정보를 엄청나게 많이 왔을 때 핵심만 딱 집어서 아니, 협상. 대통령이 뭘 협상을 해요? 대통령 권력을 가졌어요. 대통령이 명령! 결정을 하고 명령. 그렇죠. 아. 명령 지시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명령을 하셔야 되는. 그렇죠. 무슨 명령을 해야 돼요? 그 편의점에서 최저임금 올리겠다고 하니까 편의점 이제 업주들이 최저임금 올리지 말아라고 반발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자영업 힘들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자영업자예요. 네. 가맹점으로 일하지만은 명목상으로는 자영업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럴 때 프랜차이저를 전체 운영하는 건 대기업이에요. 그쵸.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들은 자영업자인데 말이 좋아서 자영업자지 그 대기업에 뭘 내야 돼요? 브랜드료를 내는. 그렇죠. 로얄티, 네.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리고 뭐 임대료도 있을 거고 자영업자들을 그 갉아먹는 다른 요인이 최저임금에 지금 문제가 생긴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누굴 만나야 돼요? 강화문 호퍼집에 누구 나오라고 그래야 돼요? 그 가맹점에서 수수를 결정하는 사람들을, 그렇죠. 대표들을 만나서 얘기. 예를 들면 CU 어디에요? 무슨 그룹이에요? CJ? 보강 CJ는 이마트 그렇게 다들 있죠. 있죠. 들이. 이 회장들 그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호프 한잔 하면 호프 얼마나. 한잔 하고 나서 자 오늘 한 잔 맛있게 하셨죠? 그럼 한 잔에 10% 우리 반땡합시다. 근데 문 대통령은 왜 그 사람들을 만날 생각을 못하고 이 현장에 있는 이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고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대통령 오라 그러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 회장님들. 당연히 가죠. 그렇죠. 네. 그리고 대통령 맥주 한 잔 우리 했다. 네. 그럼 한 잔에 10%? 네. 야,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이거 그렇죠. 이거 마시면 우리 깎아주는 거다. 깎아주는 거야 10% 해줄 거죠?
그럼 그 자리에서 못 해줍니다 하겠어요. 그 회장님이 10% 제가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연에서 말씀하신 분 얘기가 맞는 떠오르는 게 아직도 자기가 대통령이 아니라 혹시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내가 결정권이 없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분들을 이렇게 만나는 걸까요? 그렇죠. 아니면 그 대통령 선거할 때 이 기획하고 이 쇼 프로그램 만들던 그 친구들이 계속 옆에서 쇼 프로그램 만들다 보니까 후보 때 이 관심 끌고 인기하는 그 프로그램 이상으로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 때 쇼가 필요한 게 있고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쇼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여기 걸로 전환이 안 되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지금 서울시 말고 청와대에서 근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게 우리 둘리들 청와대로 보내자. 보내죠. 예, 이직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진짜 황당하지 않아요? 대통령이면 그 자영업자 구직자 만나가지고 듣는다고 특별히 다른 소리 안 나오거든요. 이미 알고 계신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진짜 청와대에 처음에 취임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재벌 회장 불렀잖아요. 네. 이제는 청와대 안 부르고 광화문 호프집에 부르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회장님들이. 왜요? 나 대통령이랑 맥주 한잔 하는 사이야. 그렇죠. 그분들의 고충을 또 들어주실 수도 있는 거고요. 들어주죠. 네. 그 대신에 감명점 수수료 10% 서로 오고 가는 그 중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네. 이 쉬운 걸 왜 못할까요? 근데 이렇게 쇼라도 해보려고 했던 분들이 좀 낮게 느껴지는 게 그 박근혜 대통령 기사가 났더라고요. 난 주방 요리 연구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씩 월급 주고. 네. 근데 그분이 하는 거는 청와대 주방에서 만든 거를 그냥 이 내실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좀 청소해 주시고 뭐 약간 심부름하시고 심부름 하는데 했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주로 내실에서만 보내고 나가서 일하는 게 거의 없었다고 이분은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최순실이 그 옆에 있는 회의실에서 이 문고리 3인방하고 중요한 결정을 다 하고 청와대 주인으로서 일을 했다. 4일은 관저에서 일을 보고 3일은 외부 활동을 하셨대요. 윤천주 그분은 내실에서 또 박근혜 대통령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하고 그 내실 옆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그리고 외부 활동할 때 꼭 화장과 머리를 하지 않으면 누구를 안 만났다고. 진짜 이 나라는 최순실과 그 문고리 3인방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걸 결정적으로 정연을 하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비하면은 문 대통령이나 서울 박 시장이 이런 활동을 하는 게 되게 좋게 느껴지긴 한데 그거는 그냥 같은 틀 안에서 좀 더 누가 낫고 좋고냐의 차이인 거지 진짜 정치인의 역할은 둘 다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최저임금 문제가 편의점주의 문제가 결코 아닌데 그쵸. 편의점주나 자영업자의 문제인 것처럼 만들어버린 놀라운 신공을 발휘하셨다는 거죠. 저는 최저임금 문제가 왜 나왔는가라고 했을 때 그게 소득주도 경제 운운하고 경제 발전 운운하고 그게 빈부격차를 해소한다고 그럴 때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웃긴다는 거예요. 빈부격차도 그러면 강남 북균형 발전처럼 되게 뭉뚱그린 문제라고 설정하시는 그렇죠. 그것도 구호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든 열심히만 하면 안 하는 것보다 좋다라는 사람들의 심리가 여기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이 나라 사람들이 정치인들한테 이 정치인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기대를 할 때 우리는 그 정치인이 내세우는 구호와 정치인이 진짜 해야 될 역할 이거를 전혀 구분을 못하고 구호를 외치면 마치 그 정치인은 자기가 해야 될 역할과 문제를 해결을 잘 할 거라고 믿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그 선거에서 내가 하는 역할과 진짜 내가 당선이 됐을 때 문제 해결하는 것을 분리하거나 그 방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라는 질문하고 똑같이 초점이 없어요. 이것도 그럼 구체화해가지고 하나씩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둘리 씨가 던질 질문이 아니라 네. 그 정치인 그 사람이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알려야 되는 그 사람의 역할이지 국민들이 알았거나 물어봐야 될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안 물어보니까 저라도 그렇죠. 그분들이 안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 말은 역설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찍는다고 했을 때 저 사람이 내가 대통령으로서 또는 서울시장으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가 라는 것에 좌우된다는 결국 거죠. 내 문제가 뭔지 확실히 알아야 저 사람이 이거를 할 수 있냐 없냐도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럼 내 문제를 만약에 알았어요. 그럼 그걸 정치인에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뭐 그거는 내 문제를 혼자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 사람이 그 문제를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같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거는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고 이 사회, 이 나라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일반 시민이 그 공유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박 시장이 강남북 균형 발전 이게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요? 또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빈부격차 해소 이것이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중요한 문제인가요? 그 정치인들이 후보였을 때 그 구호를 외쳤고 본인들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도 된다라고 위임을 받았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럴 때 박 시장이나 문 대통령이 국민들이 나를 왜 뽑았을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뽑았을까? 전에는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이 강남북 격차 해소, 이 빈부격차 해소, 소득 불평등 해소 이런 구호에 의한 주장을 했다면 이제는 당선됐으니까 내가 권력을 가졌으니까 내가 그 지위에 있으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로 가지고 해결이 돼야 되는가는 더 이상 이 시민이나 국민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가 가진 권력과 권한으로 또 내가 가진 수없이 많은 보좌진들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정확히 규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제 민심 파악은 끝난 거고 이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전문가나 그 공무원들이랑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민심 파악은 끝난 거고 네. 그 민심이 반영되는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규정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당선된 다음에 즉각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규정하는 작업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당선돼 가지고 문제를 규정하는 게 100대 국정과제 이래가지고 설정을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 황심수에서 한번 그런 방송 했어요. 네. 국정과제라고 설정된 것이 구호 수준인가 진짜 문제를 설정한 것인가 그때 뭐였어요? 구호 수준이요. 그렇죠. 조금도 한 발 나서지를 못하는 거를 이분이 취임 1주년 되는 동안까지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취임 1주년이니까 2주년까지 기다리는 게 낫지 않아요? 2주년이니까 3주년까지 기다려야죠. 아니면 4주년이니까 기다려야죠.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 보죠.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1년 내내 박 시장 보고 거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더 올바른 해결책에서 더 이상한 데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은 네가 지금 네. 함정에 빠졌으니까 거기서 그냥 니를 고문하다가 거기서 열사병 걸려라. 이 지금 악담을 한 거지. 그게 뭐지? 우리는 악담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럼요, 더 우리는. 좋은 대안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을 때 저는 진짜 강남북 불균형 해소라는 이 구호가 이 박 시장한테는 어떤 구체적인 문제로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럴 때 그것이 옥탑방에 있음으로써 해결이 되는가? 그리고
실제로 더 구체적인 문제를 예를 들면 강남에 비해서 강북이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 그건 뭘 뜻하는 거죠? 집값? 집값이 강남이 싸요? 강북이 싸요? 강북이 싸요. 싼 거는 열악해요. 근데 그 말인즉슨 돈이 없는 사람한테 그나마 살만한 곳이 강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균형 발전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그렇죠. 왜냐면 돈이 없으면 그쪽을 더 발전시켜야 되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발전시키면 돈이 비싸진다니까요. 이 균형 사람은. 발전하는 게 아니라 강북은 그렇죠. 그 나름대로 돈 없는 사람들이 그 살만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살만하게. 그렇죠. 강남이랑 똑같이 만들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다 쫓겨나는 거죠. 똑똑해. 그런데 박 시장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강북을 강남처럼 재개발 재건축해가지고 강남처럼 만들겠다는 그 멘탈리티로 강남북 균형 발전 운운하는 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쫓겨나고 바란 그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지금 953 보면은 그런 맥락 속에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그랬을 때 그런 옥탑방 서민 코스프레 하시지 않고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서울시청에서 그리고요 그분이 밤에 옥탑방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이 강남북 균형 발전 그 대책 세우면요 그건 머리에 생각 안 나요. 머리 지나가지고요 이 강북이라면 징글징글해서 서울시청도 강북에 있어요. 내가 시장 되기 전에 살았던 강남으로 갈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 시민의식도 추출하시고 나름대로 청렴하시다고 하는 거 그리고 나름대로 똑똑하시고 부지런하신 그분이 지금 아무래도 더위를 먹어가지고 지금 본인이 너무 똑똑하시니까 본인의 틀 안에 갇혀서 지금 다른 사고를 못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박사님의 이 충언 쓴소리가 꼭 들려야 될 텐데. 난 쓴소리 한 게 아니에요. 본인한테는 쓴소리죠. 본인한테. 왜요? 본인의 틀 안에선 이게 정답이야 딱 하고 계실 테니까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박 시장은 정작 자기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지 모른 채로 본인이 믿는 정답을 향해서 지금 열심히 나아갈 때는 저한테 한 수 배우셔야겠네요. 그렇군요. 결론은 박 시장님이 둘리씨 보좌관 채용?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청와대 갈지 서울시 갈지 약간 고민되는데요. 어쨌든 좋으시겠어요. 갈 데는 많고. 근데 진짜 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정치인들은 이런 이상한 행동을 골라서 할까요? 날씨가 더워서 그러나? 이런 행동을 좋아한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정성, 본인들 말로 진정성 있는 행동을 하면 좋아할 거다라고. 근데 이제 이왕 맥주를 마실 거 그 시간에 해결을 하면 좋다. 그렇죠. 근데 그게 왜 안 되는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분들이 아마 로맨티스트 성향이 높으신 분들인데 뭔가 본인들이 고민하는 데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로맨티스트는 자기가 고민하고 힘든 게 제대로 안 되면 이 자학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그건 내 잘못이에요. 내가 더 잘했는데 근데 마음이 아파요. 몸도 아파야 돼. 뭐 이런 긋기도 하고 막. 근데 문 대통령이 이런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만나는 게 자학적인 행동인가요? 저는 그거는 자학적인 행동이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원래 로맨티스트였는데 지금의 행동은 아주 전형적인 리얼리스트의 원단으로 착하고 좋으신 분으로 행동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잘 지금 움직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시키는 분들조차도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선거할 때 이 후보한테 시키는 그 멘탈리티가 여전히 안 바뀐 상태로 지금 문재 대통령을 국민들한테 그런 역할로 계속 보이고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럼 그거를 문제 바꾸기 위해서 예. 우리 둘리씨가 청와대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바빠서 못 가게 된다면 박사님 대신 내가 청와대를 가면 안 돼요. 그럼 황신소를 더 이상 못 하게 돼요. 둘리씨가 가야 돼요. 근데 아니 우리 선거에서 떨어진 박상희 선생을 이 인재가 있었네요. 박상희 선생을 보내는 게 불러만 낫겠네요. 주신다면 뭐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역시 백수니까 백수는 그렇죠. 우리 계약 찍고
하루 잠깐 일하고 다시 나오면 되죠. 그 다시 또 황심소에서 방송하는. 에이, 계약직, 그렇죠. 4년 계약직으로 혹시 가더라도 꼭 연락하세요. 방송 펑크 내지 마시고요. 아, 그럼요. 네. 네, 뭐 여기까지 하죠. 오늘. 네, 그렇군요. 자, 누구시죠? 둘리였습니다. 네, 누구시죠? 네, 박승희입니다. 네. 박 시장님 네. 유권자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네. 거기 또 뭐 유권자로 한마디 하시죠. 그 도지사님도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예, 그 도지사님 지지자께서 악플 좀 그만 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아무 편도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악플을 어디다 달아요? 그분의 이슈가 나오면 황심소에 악플을 달아요? 예. 이런. 다음에 이재명 편 한번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꼭 섭외해 주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